안녕하세요. 오늘은 석유왕 록펠러 2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록펠러는 이름난 부자 스티븐 V. 하크니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업에 대해 설명해 10만 달러나 되는 금액을 투자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븐 V. 하크니스의 친척 헨리가 록펠러의 새로운 동업자가 됩니다. 그렇게 투자금과 훌륭한 동업자를 얻은 록펠러는 꿈을 이루려고 더욱 노력했어요. 하지만 1869년 너무 많은 등유를 생산해내면서 기름값이 많이 떨어져 록펠러의 회사가 망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록펠러는 오하이오 스탠더 오일을 세우고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2개의 경쟁 회사와 합병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수익을 얻는가 싶더니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자 나머지 회사들은 협회에서 탈퇴합니다. 그러자 록펠러는 실망함과 동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 회사들을 흡수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정유소를 손에 넣었고 3,000명이나 되는 직원을 거느린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벌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은 늘었고 록펠러를 증오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록펠러의 회사 직원들 중 몇 명이 좋지 않은 일을 해서 록펠러는 재판을 몇 번 가게 됩니다. 1890년쯤 록펠러는 50살을 넘긴과 동시에 지금까지 스트레스와 피부병 등 많은 질병이 쌓여 입원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1년도 못 산다고 했지만 록펠러는 몇 달간의 치료로 병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마치 노인처럼 변했어요. 그러다가 록펠러의 죽음과 재산에 관해서 특종을 잡으러 병원에 온 기자들이 록펠러를 찾고 있었지만 마치 노인처럼 변한 록펠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기자들은 록펠러에게 록펠러의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들은 게 있냐고 했습니다. 록펠러는 기자들에게 사람이 아프면 걱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재산에 관해서 말하냐고 합니다. 기자들은 세상 사람들 중 록펠러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 다 록펠러의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록펠러는 이러려고 돈을 번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인생이 즐겁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의 엄마가 제발 아이를 입원시켜달라고 의사에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록펠러는 몰래 아이를 입원시켜 주었습니다. 아이가 입원이 되고 행복한 모습을 본 록펠러는 큰 깨달음을 얻고 자선 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그 후 록펠러는 몇 달 정도 쉬고 완벽하게 병이 났습니다. 그러고 게이츠 목사라는 목사와 자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록펠러는 의약약품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세우고 공짜로 치료해주는 병원도 만듭니다. 그러고 세계 여러 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데에 록펠러는 1억 3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거액을 씁니다. 그러고 록펠러는 아들에게 게이츠 목사와 같이 자선 사업을 하라고 많은 양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890년 독점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16년 뒤인 1906년에 미국 연방정부는 스탠더드 오일 독점을 없애려고 재판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벌금 3천만 달러였습니다. 록펠러는 벌금은 그렇다 쳐도 스탠더드 오일을 만들고자 바친 열정과 노력을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둘 수 없다고 항소로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 때 무죄 판결을 받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재판을 세웁니다. 재판의 결과는 스탠더드 오일 해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는 망했다고 했지만 해체하고 며칠 뒤 해체되었던 회사들의 주식이 올랐고 록펠러는 재산이 2억 달러 정도에서 10억 달러 정도로 오릅니다. 이 오른 금액으로 기부를 하는데 4억 7천만 달러 정도를 씁니다. 그러고 남은 돈은 거의 다 아들에게 줍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가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스탠더드 오일을 비롯한 전 세계 석유 기업과 미국 전체가 종을 울리면서 5분간 록펠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아빠가 뉴욕 시민은 록펠러 재단에서 수도세를 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찾아봤는데 정말 그렇다고 하네요. 록펠러 재단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돈을 벌면 조금씩이라도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석유왕 록펠러를 소개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